오늘 주제는 체형 정렬이랑 기준 만드는 법에 대해서 또 코어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재활의라는 영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핵심적이냐? 우리가 보통 재활을 배울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꾸 어떤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근데 공부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그거를 배울 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증상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배웠다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장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라는 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 중에 하나가 헬스장에서 있는 트레이너와 그 다음에 저처럼 전문적인 센터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증 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병원, 한의원, 약 이런 것들을 다 먹고 10년, 5년 막 이런 사람들이 해결이 안 돼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어깨 아프면 여기 만지면 이렇게 고쳐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생활은 할 수 있는 사람 정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약간은 불편하지만 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의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헬스장 가는 거고 더 중증 환자들은 헬스장을 생각조차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로 얘기를 하자면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들, 재활하는 트레이너들은 재활을 뭘로 갖고 어떠한 도구로 생각하면서 재활을 하냐면 영업용. 얼마만큼 영업을 잘해서 영업의 효율을 높여서 매출을 끊어내느냐. 이게 핵심이거든. 헬스장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짧아. 엄청 짧아요. 뭐 12주, 16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사들이랑 견주어 봤을 때, 물리치료사들이랑 견주어 봤을 때 지식의 정도의 차이를 또 공부를 한 기간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 몇 주와 몇 년과의 그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 나지 않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들의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재활을 한다? 그거는 사실상 겉핥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재활을 하겠다, 사람을 고쳐보겠다 라는 마인드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영역도 되게 많아. 우리가 보통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근육학 공부 되게 많이 해요. 근육해부학. 근데 근육해부학 그 하나 배우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영어 단어 그냥 하나 외우는 거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 근육을 만질 수 있는 거와 통증을 갖고 근육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것도 되게 복잡한데 혹시 해부학책 봤어요? 근육해부학책? 기능해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기능해부학 같은 경우에는 골격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고 일반적으로 근육해부학이냐 근육의 방사통, 근육의 방향, 근육의 통증의 이유 이런 것들 나오는 건데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되게 어려운 이 길을 선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민재가 나를 이제 소개시켜준 이유는 나는 이 업계에서 되게 오래 있던 사람이라서 좀 차이는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우는 트레이너들이 좀 이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는 20년 전부터 나는 했는데 20년 전에는 재활이라는 트레이너 속에서 재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때는 나는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제일 유명했던 데가 뭐냐면 A팀. 그러니까 선수들 재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안에서만 국한되었다가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할 줄 아는 사람 다 없었거든.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소도 갖고 뭐 움직이는 거나 해부학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막 널리 퍼져서 지금은 어디 가서나 헬스장에 뭐 재활하고 필라테스 하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나중에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짜 잘하는 사람밖에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의사들은 되게 치료의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의사들과 밖에 나와서 치료 못한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의사들도 잘 안 믿어.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이라는 이 업계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연구도 할 줄 알 수 있어야 되고 몸에 대해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접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진짜 재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게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이 골격 기능학, 그러니까 몸의 인체 움직임에 관련된 부분들이긴 하나 파트가 그 파트긴 한데 그냥 잘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골격 기능학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그 해석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생기거든. 근데 있는 거 그냥 외운다. 물론 처음에는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못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저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하고 뭐 이게 몸을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환자들만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약 10,000명 정도, 25년 정도 했어서 대략 10,000명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서 제가 이제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재활과 체형 교정 전문가, 재활 트레이너라는 기준을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활 트레이너가 뭐야? 뭐 이런 거. 정의를 좀 내줄 필요가 있어요. 음, 음, 잘 왔네, 그러면. 그런 의문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면, 재활의 영역은 하도 너무 많고, 쓸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뭐, 선수들 중에서도 뭐, 런닝만 하는 선수 케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환자만, 오직 환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처럼 운동 쪽으로 조금 재활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인데, 그 재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다르게 얘기하자면, 몸을 정상적으로 만든다. 쓸 수 있게. 근데 재활은 그냥 베이직하게 생각해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건지 아니면 아픈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건지. 고치는 거와 정상화는 좀 달라.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 활이라고 하는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활인데 활은 한자로 얘기하자면 사람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활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재활은 기능을 살린다. 기능을.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다리가 만약에 못 써. 근데 병원에서 재활을 하면 쩔뚝여서 걷는 것까지 다면 재활이 끝이야. 매뉴얼 자체가 끝이야. 그래서 물리치료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냥 아프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 그냥 그 부분은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확대되면 그 쩔뚝이는 사람을 정상적인 범주로 끌어올리는 일도 재활의 영역이. 근데 그건 병원에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좀 더 전문적인 재활센터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활 범위가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트레이너들, 내가 트레이너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트레이너들처럼 영업용으로 만약에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재활은 하다가 그 발전도 안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필라테스 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의사들도 따지고 보면은 경쟁 상대거든. 그죠? 재활 이 분야에 뛰어든다 그러면은 경쟁 상대잖아. 경쟁 상대랑 붙어서 이길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대학병원 과장들도 꽤 온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력이 별로 안 되면 얘기하다가 쫄면 못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되게 의술이 되게 뛰어난데 아파서 나한테 왔어. 근데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내가 막 우죽우죽하고 막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 베이직한 것도 내가 대답 못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재활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랑 재활 트레이너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업에서 헬스장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나는 재활 트레이너를 인정하진 않아. 그쪽 분야에서. 근데 왜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영업의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게 더 많은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헬스장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지. 여기서 발바닥이 저려서 일상과 수면에 어려움이 있어. 혹시 헬스장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이런 사람은 헬스장에 오질 않아. 그죠? 치료를 하러 가잖아. 근데 발바닥이랑 여기가 저래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20년 가까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 근데 우연치 않게 여기 온 거야. 그 다음에 저 요추의 협착으로 인해서 앉아있을 때 좌골신경으로 인해서 다리가 계속 저려. 운전만 하면 저려. 앉아만 있으면 저려. 이 사람이 헬스장에 갈까? 안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열한 것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심한 게 91세에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있어. 그 사람은 걷게 하는 거. 그러니까 수준과 내용 자체, 보는 관점, 공부하는 체계, 이게 다 완전 달라. 그래서 정말 나는 트레이너로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겠다. 재활로.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보니까 어때요? 여기 뭐 2개까지만 딱 읽었는데 뭐 요추 5번 한물로 허리 젖히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이거 글을 읽고 나서 재활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재활을 정의하는 거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곳. 나는 그거를 재활이라고 합니다. 재활이 체형교정이랑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뭐 대퇴골 골절로 잘 쩔뚝이면서 걷는 사람,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수술로 발목 잘 안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오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다 보면은 흔히 우리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헬스장뿐만 아니라.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는 재활 트레이너라고 생각해. 그죠?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어렵죠. 이거 보니까. 조금 충격이지 않나? 저런 사람을 내가 맡아서 저 사람들 치료를 해줘야 돼. 근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나중에 가서 스쿼트를 합니다. 데드리프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죠.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활의 영역은 되게 방법이 하나. 내가 정한 수준대로 공부를 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정한 수준대로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정한 수준대로 자부심을 갖고
그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대학병원 갔다 오고 한의원 갔다 오고 필라테스 해보고 PT도 해보고 교정도 받아보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해봤어요. 웬만하면 한 80% 정도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막바지 저한테 와요. 그 정도의 재활을 생각하고 그 멀리 보고 가야지 뭐 몇 주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재활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배워도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헬스장은 써먹을 수 있어. 어깨가 잘 안 돌아가요. 뭐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좀 어깨가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헬스장 가는 거지.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은 팔을 자체를 못 올리는 사람이니까 승모근이 절단돼서 팔이 5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올리겠어? 그러니까 그게 시점부터가 완전 달라. 시작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교육들을 받다 보면 이 사람 만약에 어깨가 아픈 사람이 와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교육 과정들을 보면 뭐 근육 회복, 골격 기능학 요거에 하나만 딱 배워서 그 일부분 살짝 띄워서 요 부분만 봐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은 저한테 교육을 몇 번 받은 분이고 그 해부학까지는 뛴 선생님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어떤 근육을 만져야 될지 잘 몰라. 대충 가벼운 증상들은 알겠어. 근데 복합적으로 있는 증상이나 계속 만졌는데도 왜 안 낫지?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 그 정도까지만 공부한 거거든.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책을 있지만 근육학 책 모으면 기초만 모아도 책 이만큼 두께가. 제가 보는 해부학 책은 두께 더 두껍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량, 그 안에 뭐 혈관, 신경, 뭐 뼈 이런 거 나오는 회복책인데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근육학 해부학 보면 다 요만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고급 기술자의 해부학책과 중급자의 해부학책만 근육만 얘기해도 이만큼 두께가. 시중에 나온 책이 이만큼이야. 근데 요즘에 시중에 나오는 트레이너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딱 요 정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딱 그거야. 할 때 불편해요, 좀 아파요, 요 정도야. 움직일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보는 정도. 그게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이걸 배웠는데 왜 못 써먹냐라고 하면 초반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해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자면 학원 가서 공식 배울 때 이렇게 하면은 밑에 문제풀이 할 때는 되게 쉽잖아. 근데 시험 보면은 그 공식을 적응해야 되나 못 해야 되나 이거 헷갈리는 것처럼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공식을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 공식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거의 못 써요. 그러니까 보통 트레이너들이 헬스장 가보면 혹시 헬스장 가보면 뭐가 제일 많이 있냐면 경력에 뭐 붙어 있냐면 뭐 수료 엄청 많거든. 그거 보면은 내가 그거 봤을 때 제일 한심한 거야. 왜 그렇게 수료가 왜 많을까? 한 번 배우면 다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배우고 모르니까 다른 교육 받고 모르니까 또 교육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도 현장에서는 치료를 못해. 왜? 아까 전에 얘기했지. 이만한 두께 분량의 내용을 갖고 실제적으로 1년을 공부시킬 수 있어. 요만한 두께 갖고. 이 친구는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친구 2년 공부한 사람인데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4년 이상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말라 그랬어. 어려운 분야니까. 왜냐면 그 정도 배워서는 할 수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해야지 우리가 재활이라는 걸 충분히 써먹을 수 있거든.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잘 하지 않아. 요 정도에서 다 끝나.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그래도 탑엔 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저희 재활교육 트레이닝 센터 이 교육원이 추구하는 바가 그거야. 소수 정예로 최고의 인원을 만들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는 원하거든. 근데 막 공부시켰는데 어려워요. 이딴 얘기하는 사람들이면은 꺼지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려워도 자꾸 보고, 자꾸 접해보고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야 돼. 자, 그러면은 증상이라는 부분과 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모든 집중은 어디에 있다? 증상치료에 있어. 증상치료와 원인치료의 차이가 뭘까? 증상치료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 그러나 보통은 또 아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원인치료를 안 해서. 그래서 증상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좀 짧지만 원인치료는 기간이 되게 길어.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재활이라는 영역은 단 짧은 기간에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치료와 원인치료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증상치료는 원인을 봤을 때 거의 한두 개 정도만 뽑아내. 근데 원인치료는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아픈 이유를 찾아내는 경로를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허리 아픈 사람을 발목을 고쳤더니 허리가 나아졌어. 이해가 됩니까? 목이 아픈 사람이 꼬리뼈를 만졌더니 꼬리뼈를 교정을 하고 고쳤더니 머리가 괜찮아졌어. 이런 게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증상치료는 뭐냐?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봐.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봐. 허리만 아프면 허리만 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하루는 괜찮을 수 있어. 내일 되면 또 아파. 그리고 오늘 하루는 괜찮거나 아니면 일주일은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 또 아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인들을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떤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것까지를 내가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오리지널 재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해석하는 능력인데 오늘 이제 골격 기능학에 대한 오늘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우리가 어떠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증상을 바라봤을 때 원인을 찾는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부학에서 근육, 신경, 뭐 근막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막경선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보는 눈, 즉 진단하는 눈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면 골격 기능학에서 찾는 겁니다. 골격 기능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하는 법을 이제 배우긴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갔을 때 어디가 안 좋은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걸으면서 서 있을 때도 어디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단하는데 그게 그 영역이 골격 기능학 영역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골격 기능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거든. 팔은 몇 도에 올라가고 몇 도에서 이렇게 되고 어떤 개입이 되고 뭐 이런 걸 하고 뭐 다리를 올렸을 때 이 정도는 허리에 개입이고 이 정도는 다리에 개입이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골격 기능학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골격 기능학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볼 줄 안다면 어깨가 아픈 이유는 허리 때문이야. 이쪽 팔이 저린 이유는 다리 때문이야. 이렇게 찾아내는 게 골격 기능학의 기능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움직여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골격 기능학. 그때 좀 필요한 게 뭐냐? 근육 해부학 같은 거. 그다음에 신경학 같은 거. 이런 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원래 골격 기능학이 핵심이고 요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근육들, 신경들, 혈관들 이런 게 뒷받침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골격 기능학이 있어야 됩니다. 골격 기능학 기본 사이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이즈만 봐도 되게 많이 달라요. 근육 해부학은 이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골격 기능은 시작이 이거야. 책 두께가.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을 이제 그거를 그냥 하나씩 뜯어서 공부시키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면 거기에 막 이런 거 나와요. 천추뼈 들어봤나? 그 기능학 책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나오냐면 여기 요 뼈 있죠, 여기 뼈. 이 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해요. 이 뼈는 5세에서 7세까지 분리되어 있다가 5세, 7세가 지나면 이 뼈가 붙어서 한 판이 됩니다. 그리고 꼬리뼈라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다가 붙어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나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 재활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알았는데 어떤 해석이 될까? 이거 하나만으로. 멍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세, 7세에 만약에 엉덩방아를 쥐고 어디서 다쳤는데 이게 틀어졌어. 근데 틀어진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날 신경이 눌려. 그러면 애초부터 성장을 할 때 여기가 틀어져서 잘못 붙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고칠 수 있나? 라는 의문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 못 고친다면 왜 못 고치지? 만약에 틀어져서 뼈가 붙었다라고 하면 어떤 신경을 눌렀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쭉 해나가야 돼. 그런 부분들마저도 그런 책의 교과서에 보면은 그 한 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뭐 책은 보면 알겠지만 해석을 해주는 책들은 없어요. 그런 책들을 보려면 의학서적 보면 돼. 의학서적. 그러면 해석이 나와. 근데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의학서적입니다. 트레이너 서적이 아니에요. 의학서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근육학 배웠을 때 한의학 책 갖다 공부하거든. 해부학 자체를. 근육 해부학을. 근데 거기는 이제 해석도 조금 이상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엄청 해석을 해줘요. 근데 막 읽다 보면 엄청 헷갈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해석하는 능력이 보는 눈이 없으면 아까 전에 근육학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헷갈리는 이유가 골격 기능학이 없거나 그래서 보는 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근육학도 별로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가볼게요. 우리가 보통 골격 기능학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골격이 뭐 척추가 골반이 빠졌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뼈가 일자입니다. 골반이 전방경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측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격 기능학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교과서를 보면은 또 현장에 나오서는 그 골격학에 대한 내용과 이거를 접목을 못해. 왜 접목을 못하냐? 자, 여기 틀어졌을 때는 이렇게 고치세요. 그런 말 안 나와. 그냥 뼈는 이렇습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근육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반 책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 책 저 책 다 쌓아서 묶어서 해석해야지 이런 거 고칠 수 있어. 일단은 그런 것들이 골격 기능학이고 만약에 뼈를 보이지 않고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요 뼈 그림 빼고 그냥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틀어졌네 라고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보는 눈이야. 이게 보는 눈의 해석이란 말이죠. 이 해석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재활 트레이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막 인터넷 보고 막 뭐 찾아보면 다 이런 그림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틀어진 사람들은 실제로 보지 못했을걸? 그렇지 않나? 보통 트레이너들이나 보통 밖에 나와서 볼 때 이렇게 틀어지는 사람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복잡해져서 틀어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력이 그렇게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오는 사람 다 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거는 그냥 단적인 면을 딴 건데 이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걸 만약에 해결해서 좋아졌어? 얘네들이 망가져 있으면 얘는 조만간에 또 이렇게 돼.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 때문에 목이 아팠다 그러면 치료하는 건 딱 어디만 치료한다? 여기만 치료.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봐. 또 그럼 허리 아프면 허리만 봐. 그래서 대표적으로 허리 수술한 사람이 향후 5년 뒤에 무릎 수술할 확률이 되게 높아. 왜냐면 고기만 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도 망가지거든. 근데 재활이라고 하면 다시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공부할 것들이 꽤 많다. 그래서 오늘은 실습을 이제 하면서도 배울 건데理論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재활 아니면 재활은 다르게 얘기해주면 이라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몸을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재활 이꼬르 체온교기정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재활이라고 하면 다시 살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영역 자체가 움직임이라는 영역이에요. 맞죠? 근데 기존에 있는 재활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무엇을 갖고 하냐면 이걸 갖고 합니다. 보통은 다 정지된 자세로 그냥 사람을 봐. 그리고 이게 틀어졌대. 되게 신기한 일은 정지된 자세에서 틀어짐을 봤는데 정작 걸으면 정작 움직이면 반대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원래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 이거는 이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수에서 근막 치료, 근육 치료 이런 것도 역시 도수 치료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얘를 위한 얘네들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 그래서 정말로 재활을 잘 하려면 아니면 정말로 재발되지 않게끔 만들려면 이거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고 이거 중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고쳐. 그리고 안 고쳐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헬스장 가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눕혀놓고 계속 만지기만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는 사람들은 되게 시원하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운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가 진짜 환자라면 이것만 주구장창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재활의 기준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게 기준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나?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없어요? 일단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일단 기준으로 보고 그러면은 체온 교정의 기준을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움직이는 법칙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 다 이러잖아요. 보통 어디가 통증이 있거나 어디가 안 좋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또는 이것을 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허리 아플 때는 이런 동작을 해보세요.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하면 좋아진다. 이거는 뻥이지, 뻥. 왜냐면 하나만 해갖고 좋아질 거면 뭐 병원을 왜 가? 왜 고민을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증에서 여기를 하면 좋아진다. 이게 왜 안 되냐면 또 재활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 A라는 동작을 시켰어.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기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해야지 이 일정 기간 넘어가면은 다시 통증으로 바뀝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라고 쳤을 때 이걸 자꾸 반대로 해보세요 했어. 근데 이렇게 틀어진 사람 반대로 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오히려 진짜 완전 반대가 돼버렸어.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기간에만 허용이 될 뿐이지 이거는 일정 기간 넘어가면 이건 소용없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통증 유발하는 자세가 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를 알려 있어야 돼.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스탠다드한 형태. 즉 뼈가 휘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정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게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기준표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기준표를 따르지 않아요. 더 오버돼서 하는 행동이나 더 오버되어 있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제일 골치 아팠던 몇 달 전에 골치 아팠던 내용이 뭐냐면 헬스장에서 필라테스에서 요가에서 가르쳐줬던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골치 아팠냐면은 후인하강 들어봤어요? 어깨 관절에 대한 부분들 들어본 적 없다. 있다. 후인하강 때문에 막 신경 눌리고 팔 안 되고 등 근육 못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몇 왔어. 계속 날개뼈만 이렇게 쪼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그거 고치는데 골치 아팠대요. 자꾸 계속 이렇게만 하니까. 후인하강에서 신경 눌려가지고 계속 팔 저리고 목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후인하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계속 후인하강만 시키는 사람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PT 받아봤고 필라테스 갔다 왔고 요가 갔다 온 사람 다 이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준이 없으면 계속 이게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만 계속해. 그러니까 아주 나쁜 예시들이지.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기준 없이 그냥 이거 좋아해서 따라했더니 오히려 몸이 망가졌어.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배우려고 그러면은 이건 한참 걸리는데 일단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거. 이 서 있는 자세가 우리가 재활과 체형 교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왜 지표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블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블럭 4개의 수직선이 되어 있는 블럭, 이 블럭과 이 블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재활이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이. 자, 이 블럭을 세울 때 직선, 즉 중간의 선, 이게 중심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심선이라는 부분들을 잘 지켜서 세우면 얘네들은 안 무너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는 중심선이 없어. 한쪽을 기울여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럴 때 나는 이 블럭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이 블럭을 정확하게 이렇게는 됐지만 쓰러지지 않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본드나 끈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거의 있는 이 끈이 얘네들은 한 가닥이 필요하지만 얘네들은 몇 가닥이 필요하냐면 엄청 많이 가닥을 줘야지 얘네들이 버티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으로 그어 있는 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인체로 따지면 근육입니다. 근육.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근육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되게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서 근육의 개수들이 개입되는 게 힘이 많이 필요한 자세죠. 이거 자체가. 근데 나 스스로 생각할 때 근육에 자극이 되게 많고 힘을 잘 썼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근육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 잘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필요한 힘. 불필요한 근육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면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오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배열이 아니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써서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웨이트 하고 나서 막 어깨 저려요, 팔 저려요, 아니면 허리 아파요. 이런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뼈에 대한 중심선을 갖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근육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중심선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움직여서 근육이 자극받고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대부분 트레이너들이나 좀 해박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근육을 풀어줍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얘네들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근육을 이거 봤을 때 잘못된 이론 중에 하나, 잘못된 이론은 아니야. 원래 있는 이론이긴 한데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짧으면 뼈가 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근육을 풀면 뼈가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쳐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갖다가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 여기를 풀어서 여기 통증이 있는데 얘네들을 했어. 그러면은 설사 이 뼈가 이렇게 왔다고 쳐도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인 치료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얘는 앞에 무게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얘 또 밀려 이쪽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거를 밝힐 때에는 중심선이라는 이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얘네들은 이거를 풀거나 아니면 이거에서 좋아요, 이거 땡기는 것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얘네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블록을 쌓는 이 중심선을 잡아내는 이 일이 재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자체 하나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부터 먼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박스는 골격이 우리 몸의 골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골격을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블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블럭. 그럼 이 블럭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쭉 세울 때 제일 중요한 블럭은 어떤 블럭이냐면 이 밑에 있는 블럭이에요. 왜냐면 얘를 세웠을 때 막 삐뚤게 먼저 이렇게 막 이 평평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이 블럭이 틀어지면 위에 건 그냥 다 틀어지잖아. 그러면은 우리 몸에 가장 말단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밑에 블럭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그치,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면에 족궁이라는 곳을 빼고 아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변이 다 닿여 있는 사람, 골고루 닿여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게 블럭을 첫 번째 만드는 방법입니다. 허리가 틀어지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이나 목이 안 좋거나 어디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요 면적을 다 써서 못 써. 어떻게 되냐? 여기 조금, 아니면 여기 조금, 아니면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쓴다든가. 대부분 다 이래요.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것조차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똑바로 세우는 1단계. 뒤꿈치에 요선, 뒤꿈치 바로 앞이에요. 요선을 중심으로 서야 돼요. 이게 중심선이야. 왜 뒤꿈치 위에일까? 뒤꿈치 시작하는 그 위에일까? 왜?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가 여기가 뼈가. 그렇죠. 그 위에 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발의 뼈를 보면은 이 발에 이 뼈, 이게 두 번째 블럭이야. 골격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 위에 뭐 있냐면 허벅지뼈 있어. 이거 위에 허벅지뼈 위에 골반뼈 있어. 그러면은 이 중심선이 골반뼈, 허벅지뼈, 정강이뼈 하고 내려오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다? 뒤꿈치의 앞부분이다. 여기로 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체중이 다 실리게끔 서야 되는 거 하나와 이 끝지점과 끝지점, 즉 엄지발가락의 아랫지점과 새끼발가락의 아랫지점이 모두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은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중심점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또 어떻게 서 있어요? 발바닥이 다 닿아요? 사이드 쪽으로 가죠. 어디 쪽으로? 바깥쪽 사이드로 가죠. 엄지발가락 쪽이나 이쪽 안쪽의 느낌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다리가 계속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보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걸을 때 대부분 이렇게 걸을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 사이드로 이렇게 벌려서, 다리 벌려서.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베이스 자체를 생각보다 좀 멀리 잡고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서 있을 때 위에 있는 블럭이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 발휘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폭이 이렇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있다? 그러면 지금 무릎이나 골반이나 어딘가 한 군데가 지금 휘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갖고 수직을 세우는 거를 지금부터 알려주겠지만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수직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 보는 눈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어딘가에서 지금 중심선이 안 맞춰져. 회원들 만약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세워봤는데 어디 부분에서 힘이 빠지는지 체크해야 돼. 만약에 똑바로 세웠는데도 골반 넓이에 다리의 폭에 골반 넓이에 이래야지 뼈 가운데니까 다리가 좁으면 안 되고 골반 넓이만큼 딱 섰을 때 아까 전에 뒤꿈치 앞선이랑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이랑 엄지발가락 뒷선이랑 새끼발가락 뒷선에 딱 지면에 닿는 느낌 딱 주었을 때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디서 힘 빠졌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오른발과 왼발이 같은지도 체크해봐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서는 1단계는 이 중심선을 잡아주는 이 트라이팟 요 지점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쓰는 방법 1단계. 두 번째 2단계. 자, 2단계는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정강이랑 허벅지뼈, 골반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릎 쪽에 대한 부분들은 보지 않아요. 그냥 서 있을 때는. 그래서 서 있을 때 두 번째는 골반 봅니다. 골반. 우리가 골반 잘 생각해 보면 골반 자체가 틀어집니까? 아니면은 골반 이 뼈가 이렇게 틀어질까? 이렇게? 아니면 골반이 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휘는 걸까? 아니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뭘까요? 1번 위치 변화, 2번 변형. 몇 번? 다일 수는 있어. 근데 다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만약에 뼈 변형이 일어났다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골반뼈.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반신 마비나 뭐 이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치골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질 수 있거든. 근데 이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안 아프고 틀어진 사람이 있긴 있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틀어지면 임신 못 해요. 이거 뼈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면. 근데 우리 전제 조건은 뭐냐? 뼈 자체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지만 위치 변화만 있다. 그럼 골반의 위치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골반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 중심이 틀어져서는 맞는데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중심이 틀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치, 자세. 어떤 자세? 어떻게 했을 때? 앉아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놓고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다리의 모양을 보면 서 있을 때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서 있거나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서 있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골반이 이렇게 되겠죠. 다리뼈 우리가 보통 뭐 다리 맞춘다라고 해서 딱 보면 이쪽 다리가 길어요, 이쪽 짧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것도 표현으로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다리가 뭐 2cm가 길어요. 이쪽 다리가 2cm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얘는 한쪽은 8cm로 태어나고 한쪽은 10cm로 태어났어야 돼. 그럴 일은 없어. 그거는 그냥 기형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도 10cm, 여기도 10cm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한쪽 다리가 길어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간 거지. 골반이 이렇게 간 거지. 또는 이렇게 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이야. 그래서 다리가 이쪽이 짧아요, 길어요 이런 것보다 골반이 틀어졌다라고, 골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 중심에 대한 힘이 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세울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골반이라는 이 부분과 다리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여기겠죠. 조인트 부분. 힙 조인트라는 부분들인데 이 힙 조인트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면은 얘를 갖다 놓고 이미 헐거워진 상태야. 안 좋은 상태야. 그러면 갖다 놓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얘 다시는 흐트러지지 않게 여기다가 막 본드칠을 하고 해놔야 되잖아. 인체에 이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근육이에요, 근육. 이 본드칠하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그러면 이거 잡아줬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잡아줬을 때 가장 큰 근육은 무엇일까? 핵심적인 이 조인트를 관리해주는 다리와 골반의 조인트를 관리해주는 큰 근육은 무엇입니까? 그치, 대둔근. 대둔근 들어봤어요? 대둔근. 대둔근이 골반과 다리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짝꿍댕이 있는 사람, 엉덩이 모양 안 이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냐? 대부분 이렇게 서 있으면 엉덩이 모양이 달라. 그리고 골반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거나 허리 상태 안 좋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엉덩이 힘 줘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엉덩이 힘을 못 준다. 그러면은 고관절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아래 엉덩이. 아래 엉덩이에 힘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은 힘이 들어갑니까? 아래 엉덩이 힘 들어가. 자, 그러면은 보세요. 발을 아까 전처럼 골반 넓게 놓고 세 지점을 찍었어. 그리고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너무 많이 걸렸어. 조금 더 줄여야 돼. 더 줄이고 그 정도 상태에서 트라이팟을 여기 딱 세 군데 딱 집어놓고 엉덩이 딱 하고 힘 줘봅시다. 발바닥이 밀리지 않게 발바닥 꼭 눌러놓고 엉덩이 힘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발바닥 느낌 어때? 돌아가는 거 말고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데 만약에 딱 하고 힘 딱 주어서 붙이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면적이 넓어져. 아까 전에 사이드로 갔던 이 힘이 이 세 군데의 지점에 탁 눌러놓고 엉덩이 힘 팍 주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면 이 지점에 팍 붙어. 그죠? 맞죠? 그러니까 엉덩이 힘이 안 좋은 사람들이나 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려면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없는 사람이야. 해보세요 했는데 못했어. 못했으면은 이 부분들을 하게끔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얘가 여기가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고 쓰는 게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블럭이 하나가 지금 옆으로 빠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를 갖고 오기 위해서 얘 한쪽을 풀어주고 다시 엉덩이 힘주게끔 좀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서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재활이야. 그러겠죠? 근데 엉덩이 힘은 들어왔는데 발바닥이 안 붙어. 그러면 뭘 볼 수 있냐면 무릎 쪽이나 발목 쪽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두 번째 단계는 골반을 정렬을 시켜놓고 다리를 정렬을 시켜놓고 엉덩이 쪽에다가 힘을 주었을 때 얘가 붙는지 체크해보는. 이게 세우는 기준의 두 번째 단계. 자, 골반 블럭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윗블럭. 위에 블럭은 척추 블럭입니다. 3단계 척추 블럭. 자, 척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척추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교육원 같은 데나 아카데미 가면은 디스크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되게 많고 골반 전입증이나 골반 전방경사나 아니면은 후방경사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엉덩이 힘 주는 것만으로도 전방경사와 후방경사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힘 줘서 발바닥 붙이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는 척추에 대한 부분인데 척추뼈가 지금 여기 보시듯이 생각보다 커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커브가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척추의 뼈가 커브가 있는 이유? 생각해보기. 뭐 때문에? 움직임 때문에. 움직임 때문에도 그렇지만 움직이는 거 맞죠? 움직임 때문에 맞췄는데 얘네들이 걸으면서 충격 흡수를 이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이 체중이 내려왔다 올라왔을 때 얘네들이 커브들을 쓰게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휘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얘네 휘어져 있는 거 좀 신기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뼈를 그냥 밑에 뼈 빼고 척추뼈. 자, 목뼈, 그 다음에 등뼈, 허리뼈, 요추, 허리뼈. 자, 목뼈. 목뼈는 개수가 몇 개? 그렇죠. 등뼈는 개수 몇 개? 허리뼈 몇 개? 5개. 목뼈가 휘어져 있는 방향은 앞방향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 얘는 앞쪽으로 커브. 허리뼈도 앞쪽으로 커브. 등뼈는 뒤쪽으로 커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기한 얘기는 이겁니다. 앞방향으로 진행되어 있는 뼈 7개와 5개. 뒷방향으로 나가 있는 등뼈가 12개. 개수가 맞죠? 위에 이거 더하면 12개, 12개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완충이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어. 만약에 하나가 개수가 더 많다라고 그러면 한쪽이 더 많이 힐 수도 있잖아. 얘네들이 인체가 되게 신기해서 얘네들은 다 배열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7개, 5개, 12개야.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동등하다는 거. 그럼 이 얘기는 나중에 가서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등뼈는 무엇을 위해 이 모양이 되었을까? 무엇을 위해? 생각해보기. 등뼈는 왜 굽어져 있을까? 이유가 뭘까? 앞에 다리뼈가 있잖아. 그것도 맞는데 어떤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골격에 대한 부분들 움직임에 대한 맞아 숙이려고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 숙이려고 그러면은 이 목뼈랑 허리뼈는 반대로 생각하면 피려고 목적 자체가 목뼈랑 허리뼈는 피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등뼈는 굽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왜 12개에 대한 완충을 또 얘기하자면 이 구부림을 더 과하지 않게 방어하는 애들이 반대되는 커브야. 그래서 등에 굽은 거를 더 이상 많이 굽어지지 마세요라고 하는 뜻이 브레이크 걸어주는 뼈들이 허리뼈와 목뼈예요. 젖히는 거를 과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몸의 안정장치들이 등뼈예요. 그러면 이 배열들이 무너졌어. 예를 들어서 커브가 무너졌어.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브레이크 장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허리만 봐야 될까? 아니죠. 등뼈도 봐야 되고 목뼈도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허리가 아팠는데 목을 만졌으니 다 낫다. 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교과서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두 개 합하면 12개입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등뼈는 굽히는 겁니다. 이 뼈는 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나와. 그 이상 해서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왜 이런 모양이 나온 거 이런 거를 막 하다 보면 정말 한 줄을 볼 때 예전에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랑 일치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라는 걸 했을 때 뭐 분량을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뭘 할 수 있냐면 디스크 환자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획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이라는 것도 한번 검사해보고 등이라는 것도 한번 검사해보고 허리라는 걸 검사해봤더니 목뼈부터 커브가 좀 안 좋아졌네 라는 걸 한다면 목뼈부터 늘려주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 척추라는 부분을 핀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기준치를. 근데 기준이 없는데 휘어져 있는 걸 보고 이게 휘었나? 아니었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척추, 그러면은 척추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렬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 기능을 좀 해주면 줍니다. 이 등뼈가 가장 길죠. 길어. 얘네들이 과연 이렇게 펴지는지 봐야 돼. 이렇게 가슴을 들었을 때 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 부분에 내가 가슴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힘이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등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 힘이 이제 들어가면 자, 가슴을 드는 것만으로 이제 발바닥 붙이는 것까지 했지. 그 다음에 발바닥 붙이고 엉덩이 힘을 줬어. 그래서 발바닥 밀착이 됐어. 가슴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중심선, 요 뒤꿈치 이쪽으로 체중이 약간 몰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블록을 하나씩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중심선에. 근데 이렇게 하다가 등에다가 힘 줬다가 약간 너무 과하면 뒤로 넘어가. 그죠? 또는 이거 풀면 힘이 중심선에서 약간 빠져. 맞죠? 그러니까 이 블럭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척추를 들어서 중심선에 맞춘다. 그냥 가슴을 올린다가 아니라 들었을 때 중심선에다가 이 힘의 무게를 거기다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도 건강해지고 내가 가리키는 사람들도 재활하는 사람들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러고 다녔다라고 하면 중심선이 안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서 있을 때 계속 이러고 서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재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되는 거잖아. 나부터도 좀 똑바로 쓰고 발바닥 잘 붙이고 중심선에 맞춘 다음에 엉덩이 살짝 힘줘서 발바닥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해보고 가슴을 들어서 이 중심선 안에 들어오게끔 나는 서 있는 연습을 하더라. 이게 이제 똑바로 되어 있는 3단계. 4단계. 네 번째 단계는 어깨, 날개뼈입니다. 날개뼈. 날개뼈 입장에서 보면 날개뼈는 이렇게 안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라운드 돼 있어요. 라운드. 그치? 날개뼈는 일자가 아닙니다. 라운드죠. 왜 라운드가 될까? 굳이. 이유가 뭘까? 굳이 날개뼈가 라운드 된 이유. 그치. 몸통이 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라운드가 되어 있다는 뜻은 잘 살펴보면 몸통의 벽이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얘는 일자로 돼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얘는 동그랗게 되는 몸통 벽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날개의 이 뼈가 몸통에 다 붙어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비정상적인 건 뭐냐면 얘가 떨어지는 경우. 날개뼈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날개뼈가 위로 솟은 경우.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날개뼈 자체가 솟아오르면 여기 있는 이 뼈, 쇄골뼈랑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면은 여기 뼈가 나오죠. 견봉이랑 이 쇄골이랑 부딪히는. 그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팔 대면 여기도 닿는 거거든. 얘가 올라가 있으면 팔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그럼 얘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날개뼈를 밑으로 내려야 돼. 이렇게 어깨를 내려줘야 돼. 그러면은 이 내려주는 것만으로 팔 올릴 때 가동 범위가 늘어납니다. 내리고 하면은 팔에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데 만약에 어깨가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려보잖아. 그러면 걸려. 안 올라가요. 어깨를 내리고 가슴을 펴고 올리면 팔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등을 구부리고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올리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 그죠? 근데 오십견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거야.
50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 자세로 팔을 못 올리는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건 어깨를 내린다. 어깨를 몸통벽으로 내린다. 대신에 뒤로 모으면 안 된다. 모으면 또 떠요. 그래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돼. 내려놓고 가슴을 위로 올려놓는다. 그럼 어깨는 내려가는 힘과 가슴 올리는 힘이 생겨. 그러면 척추가 이 모양대로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 나중에 가면은 물론 지금 오늘 할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가면 이거 들고 딱 섰을 때 위에다가 팔까지 정렬시켜서 만세해 보면 위에 들어있던 무게가 밑에까지 전달되는 것까지 느끼면 완벽한 정렬의 확장이긴 한데 그냥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척추 반듯 해놓고 어깨 내려주고 가슴 올려주고 엉덩이 힘주고 발바닥 안정 상태에서 여기 정수리 위에 눌러도 여기 누르면 이 누르는 힘이 어디로 가냐면 이 중심선으로 빠져서 여기로 나와. 뒤꿈치 아래까지. 그래서 위에 눌러보면 이쪽으로 힘 이렇게 통과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려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장체,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정렬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5번은 머리 위치. 자, 머리 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옆에서 봤을 때 귀, 어깨, 센터, 중앙이 여기가 일치돼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어깨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의 위치가 똑바로 돼 있을 확률이 되게 적어져. 확률이 되게 떨어져. 어깨가 내려가 있어야지만 목이 당겨오거든. 그래서 어깨를 내리고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은 귀 옆에 어깨 중앙선이 맞추면 돼. 그래서 한번 봅시다. 똑바로 쓰는 거 해보세요. 자, 여기 어깨 중앙선이야.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갔는데 좀 모자라. 그죠? 약간 모자라. 좀 더 당겨야 돼. 근데 그렇게 당기지 말고 턱을 살짝 들어서 살짝 든 상태에서 약간 뒤로 이렇게 가야지 정상적으로 와요. 왜냐? 보통 잘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당기잖아? 그러면 목이 일자목 돼. 그래서 살짝 턱을 살짝 들고 약간 이렇게 당겨야지 커브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어. 커브를 유지하면서. 그렇지. 자, 손 똑바로. 자, 우리 봅시다. 여기가 어깨 중앙선이야.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갔어. 지금 여기 맞닿잖아. 그러면은 한 중심선에 1cm 정도 모자라. 1cm 정도만. 그러면 그때 턱을 살짝만 들어줘도 귀 위치는 바뀌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핸드폰 많이 보거나 책 많이 보거나 컴퓨터 많이 하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 중심선에서 얘는 그냥 빠지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또 턱을 살짝 들어서 약간 뒤로 당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단계까지 했죠. 5단계까지 한 다음에 똑바로 서봐. 내가 위에서. 자, 1단계 발바닥 골반 넓이. 자, 골반 넓이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흉추에 힘 주고 어깨 내려주고 배는 나오지 않게끔 배에다 원래 힘까지 주고 머리선까지 맞춰놔. 맞췄죠? 여기서 이 누르는 힘이 미드풋까지 갑니까? 그 뒤꿈치 아까 전에 앞에 그 부분까지 전달돼야 돼. 이렇게 눌렀을 때. 만약에 눌렀는데 들어간다? 들어가면은 정렬된 자세. 중심선에 맞춰서 내려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섰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눌렀을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잘 모르겠어? 원래 이렇게 누르면 만약에 눌렀는데 발까지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한 곳이 빠지고 있는 거야. 중심선에서. 허리가 빠지든 무릎이 빠지든 근데 느낄 수 있어. 딱 했는데 딱 눌러보면 여기까지 힘이 전달이 되다가 여기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무릎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몸이 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똑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그 기준이 되는 이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스스로 정렬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교정하는 방법. 이거 자체만으로도. 나머지 6번, 마지막 6번, 6단계가 뭐냐면 복부에 힘 주는 거. 복부의 힘. 복부의 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복부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워. 왜 어려운지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코어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우리 몸통 모양을 이렇게 살펴보면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 다리뼈, 정강이, 발, 요 블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갈비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요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맞추고 있겠죠.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네, 여기다가 근육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근육을 붙이면 이렇게 붙어지고 이렇게 붙어진단 말이에요. 근육이.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림을 색칠을 안 한 두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목이랑 복부. 목이랑 복부.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빨간색과 뭐가 다를까? 뼈와 근육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다를까요? 다른 곳. 빨간색으로 칠한 곳은 뼈가 근육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 뼈가 근육의 중심. 맞죠? 뼈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근육이 어디 있냐면 뒤에 있어요. 뼈. 근육 뒤에 있죠.
맞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 블럭을 유지하려면 이 블럭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박스를 채워주지 않으면 얘는 서기가 되게 어려워져. 갈비뼈라는 애가 무겁잖아. 무거운데 얘는 중심선은 맞췄지만 얘를 통으로 잡아내려면 복부에 힘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구부러집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부에 힘이 없으면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은 허리야. 이 박스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얘를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뼈가 갈비뼈, 골반뼈, 허리뼈 없어. 이렇게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죠. 체중이 여기 다 상체 체중이 다 일로 오는데 옆에서 보면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렇게. 그럼 얘네는 안전할까? 여기 채워지지 않으면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는 거를 해줘야지 얘네들이 더욱더 반듯하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복부에 힘이 없는 사람이 디스크 걸릴 확률이 되게 높고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복부에 힘이 없으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100%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저기를 채워야 되겠다. 그럼 이 저거를 채워야지 몸은 정렬이 되겠다. 이게 결론이 나오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르게 얘기하자면 코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 코어라고 하면 복부만 생각하죠. 코어의 정의가 뭡니까? 코어의 정의. 코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인체의 코어. 대답해. 이거 저번 교육 시간 때 했는 건데 대답하세요. 코어는 척추,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코어 얘기하면 복부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척추와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근육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속근육도 있고 겉근육도 있죠. 자, 속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속근육을 안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없다. 정답. 없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겉근육이죠. 그러면 필라테스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속근육은 이렇게 하세요. 다 뻥이야. 잘 생각해봐요. 왜냐면 내가 내 몸에 자, 몇 번 쪽에 있는 근육은 나 움직일 수 있다. 안 되잖아. 만약에 속근육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환자는 없어. 정형외과적으로. 왜냐면 그거 조절하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속근육을 컨트롤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근육은 배제시켜야 돼. 그럼 속근육을 자극을 시켜주려면 오직 하나는 겉근육을 이용해서요. 이용해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근육 얘기하면은 다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거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겉근육을 갖고 우리가 코어 근육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은 척추와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라고 했으니까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뭡니까? 그냥 카테고리상, 신체의 카테고리상. 척추. 더 크게, 광범위하게. 등 근육. 등 근육이 코어 근육의 하나. 골반 대표 근육이? 그치, 엉덩이 근육. 그리고 지금 얘기한 복부. 요 세 가지가 코어 근육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등 근육은 인체의 어디를 담당하냐면 상체를 담당. 골반은 어디를 담당한다? 하체를 담당한다. 그러면 복부는 중간 맞죠. 둘 다인데 뭐냐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복부에 힘이 없으면 상하체가 연결이 안 돼. 상하체가 연결이 안 돼서 하체도 힘 못 쓰고 위에도 힘을 못 써. 그래서 이 내용처럼 복부는 이 셋 중에 1번 근육이에요. 1번. 핵심 1번이에요. 그래서 복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코어 근육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실제적으로 쓰지 않아요. 운동할 때 쓰지 않아. 코어를 운동했으면 코어 갖고 써야 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안 쓰는 사람이 대부분. 트레이너들도 다 그래. 그래서 복부 근육은 1번 근육이고 그 다음에 하체와 상체 컨트롤한다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일까? 복부는 1번이라고 우선. 밑에 블럭이니까 얘가 우선되어야 돼. 그리고 얘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몸이 아픈 사람은 뭐부터 고쳐야 될까? 어디부터 봐야 돼? 몸이 아픈 사람, 환자들. 복부부터 봐야지. 복부 상태가 어떤가? 왜? 복부 상태가 어떤 거랑 연관이 있다? 허리. 그죠? 그러니까 복부 상태를 봤으면 그 다음에 볼 게 뭐야? 엉덩이. 그 다음 척추. 그거 보고 정확한지 봐야지 이 사람이 어깨 왜 아픈지를 나와. 그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똑바로 섰다라는 거가 나와야지 이 사람이 어디가 진짜 잘못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활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를 해놓지 않고 그냥 어깨 아프다고 해서 어깨만 본다? 이거는 그냥 그 1 더하기 1이니까 1이다 이 얘기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어깨가 아픈 사람이 복부가 안 좋았어. 만져보니까 힘도 못 쓰고 여기가 약간 밸런스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이 복부 밸런스를 맞춰놨더니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오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코어를 바라봐야 돼.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코어라는 부분이 1번과 2번에 3번의 순위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씩 점검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코어라는 정의, 오늘 이제 코어의 정의까지 이렇게 되는데 체형을 반듯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도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체형의 정렬의 기준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재활은 내가 재활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다가가는 면과 스스로, 환자 스스로 하는 면 중에 어떤 게 더 크다? 어떤 게 더 큽니까? 내가 더 하는 게 더 커, 생활 속에서 그 환자가 행동하는 게 더 클까? 그렇죠. 환자가 더 크다고, 스스로. 근데 병원이랑 이런 데를 가면은 왜 잘 안 고쳐지느냐? 환자가 되게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지 않아. 그죠? 왜?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렬의 체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처음에 똑바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아프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이야. 그쵸?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그럼 똑바로 서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이거가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 와서 만약에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기껏해야 50분이에요. 그죠? 나머지 23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을 잘못 살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50분의 이 도수는. 그렇지 않겠어요? 간이 나빠서 간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계속 술을 먹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랑 똑같은 맥락이야. 근데 대부분 재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서 지금 나한테 와야지 고쳐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증상 치료일 뿐이지 원인 치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재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저기서 보는 이 여기 써 있는 발음을 배우는 20%와 스스로를 알고 깨닫는 80%가 삶의 질을 바꾼다는 게 이 피디컬의 이 철학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스스로 고치게끔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그거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그게 재활 트레이너가 해야 될 소명이에요, 소명. 고쳐준다라는, 그래서 막 내가 고쳐줘야지 이런 거는 되게 거만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정확한 재활이 자립이야, 자립. 스스로 극복하고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힘들을 줘야 돼. 그게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앉아보시고. 이제 오늘의 세미나는 이제 이걸로 마치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 혹시 궁금한 거, 이제 현장에서 궁금하거나 이 재활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들어봤더니 생각이 어떻다, 뭐 이런 거. 없다? 저 어떻게 현장에서 쓰지 할까요? 아, 저걸 현장에서 어떻게 쓰지? 생각하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피디컬에 오면 이제 내가 이제 실제에서 하는 걸 얘기하면, 처음에 이제 진단하고 다 했어. 이 사람이 이제 원인이 다 했어. 하고 맨 처음 수업할 때 이걸 가르쳐줘요. 맨 처음 수업 시간.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라고 했잖아. 이거가 기준이라서 이거를 가르치고 하세요라고 했을 때 못하는 부분들 나오잖아. 그거를 찾아서 도수해주는 거고, 도수치료해주는 거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환자도 생각을 해보면 안 아픈 게 목적인데, 허리가 안 아픈 게 목적이고, 어디가 안 아픈 게 목적인데, 받았는데 걸어가다가 아파. 이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 근데 기준이라는 거를 가르쳐 줬더니, 아플 때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이게 잘 안 되네, 이걸 또 알아,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는 도수를 해줘서, 한 번 도수해줬을 때, 아까 전에 이런 게 안 됐는데, 지금은 되네?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언제 쓰느냐? 첫 수업 시간에 시킵니다. 첫 수업 시간. 맨 먼저 만났을 때. 그래서 피디컬에서는 매뉴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환자가 오면 처음에 하는 행동은 정말 만져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 도수만 먼저 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도 도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한 4회 정도만 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줍니다. 아니면 첫 번째 수업부터 가르쳐줍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몸 고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몸을 반듯하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가르쳐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대부분 아까 얘기했죠. 그 환자들은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찾아봐.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소리 엄청 많고, 어디서 들은 소리 엄청 많아. 모든 정보가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거기에는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서 처음에 몸을 반듯하게 스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거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해서 이제 움직임에 대한 것들 얘기해주면, 움직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나중에 갔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계단 내려오면은 생활 5대 법칙이라고 해서 저기 걷기, 서기, 숙이기, 눕기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1번이 이 쓰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체형 교정의 1번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면 돼요. 알겠죠?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